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70대 초반의 여성으로 불과 몇 년 전 아주 뼈아픈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믿었던 자식놈들에게 배신을 당하며 있는 재산 전부 빼앗기는 일을 당했었으니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천사 같은 자식이라고 생각했던 아이들은 사실 천사가 아닌 악마 그 자체였습니다. 제 재산을 전부 빼앗자 갑자기 돌변해 저를 괄시하며 식모처럼 부리다 못해 결국에는 차마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짓까지 저에게 하고 말았으니까요. 아직도 그 생각을 하면 이가 갈리고 눈에서 피눈물이 나오는 듯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식놈들에게 당했던 그 일들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다시는 저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저희 남편은 의사로 동네에서 제법 큰 병원을 운영하는 병원 원장님이었습니다. 돈 없는 불우한 이웃들에게 진료비를 받지 않고 공짜로 진료를 해주고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지원해주며 좋은 일들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식들도 그런 아빠를 본받아 착한 아이들로 자라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하지만 그 생각이 전부 저의 착각이란 것을, 삼남매 아이들을 다 크고 결혼해 각자 가정을 꾸린 뒤 남편이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환자들을 너무 열심히 돌본 탓인지 요즘은 아직 이르다는 70대에 세상을 떠나버렸으니까요. 처음에는 자식들도 저에게 엄청나게 잘했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혼자 있는 제가 혹시나 힘들지 않은지, 어디가 아픈 건 아닌지 하루가 멀다 하고 수시로 찾아오며 저를 돌보았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심한 몸살 감기가 걸린 적이 있는데 약을 먹고 취해 잠들어 자식들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지 못했던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자 아이들은 누가 뭐라 할 것도 없이 바로 저희 집에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목소리에 놀라 잠이 깬 저를 보더니 첫째 아들이며 둘째 아들, 게다가 막내딸까지 저를 부둥켜 안고 울었던 겁니다. 엄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혹시 혼자 잘못된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맞아. 엄마 혼자 있다 잘못된 줄 알고 우리가 얼마나 놀랐는데. 아빠도 돌아가셨는데 엄마까지 아프면 어떡해. 절대 우리 먼저 두고 가면 안 돼. 맞아. 이젠 우리한테 엄마밖에 없다고. 다 커서 자식까지 있는 녀석들이 어린애들도 아니고 무슨 아직도 엄마 타령이야. 이제 엄마도 나이도 들고 언제 떠날지도 모르는데 그 나이면 이제 엄마 없어도 너희 삼남매 똘똘 뭉쳐서 잘 살아야지. 엄마가 없는데 우리가 잘 사는 게 무슨 소용이야. 그러니까 엄마 아프지 말고 우리랑 같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 난 엄마만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 엄마만 있으면 된다고. 큰오빠 말이 맞아. 나도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엄마 나도. 이 둘째 아들도 절대 잊으면 안 돼? 알았어. 아직도 이렇게 아이 같아서야 원. 엄마 열심히 운동하고 관리해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너희들 곁에 살도록 노력할 테니까 너희들도 열심히 살아야 한다. 딱 지금만 같이 살아. 부모는 자식 행복밖에 바라는 거 없다. 전 그때까지만 해도 세상에 저희 자식들처럼 부모 위해주는 착한 아이들은 없다며 제 자식들을 아무 의심 없이 믿고 있었죠. 너무나 순진하게도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자식들이 저에게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며 저희 집을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의 눈치를 보며 첫째가 먼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한데 아빠가 물려주신 엄마목 재산이랑 해서 엄마 재산 전부 이제 우리한테 맡기면 어떨까? 엄마 나이도 있고 아빠 병원까지 팔아서 정리한 마당에 엄마 혼자 돈 관리기도 어려울 것 같고
이제는 우리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어? 그래, 엄마. 엄마가 나이도 있는데 이제 무슨 돈이 필요하겠어. 엄마가 우리한테 재산 전부 똑같이 나눠주면 매달 우리가 엄마한테 용돈 드리면 되잖아. 솔직히 엄마 그 많은 재산 굴리면 큰 돈이 될 텐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지고만 있는 거 너무 아까워서 그래. 그러니까 엄마, 이제 엄마 재산 전부 우리한테 맡겨주라. 앞으로도 우리가 잘할 테니까. 설마 엄마 우리 삼남매 못 믿는 건 아니지? 앞으로 엄마는 편하게만 있어. 엄마 재산 우리한테 나눠주면 우리가 다 알아서 엄마 잘 모시면서 뭐든 해드릴 테니까. 이참에 엄마 집 팔아서 그것도 정리해서 우리한테 전부 맡기고. 사실 엄마한테 내가 이야기 안 해서 그렇지. 나 요즘 조금 많이 힘들거든. 우리 회사 사정도 안 좋아지고 해서 사원들 하나씩 불러서 희망퇴직 들어갔대. 나보고도 나가라고 하네. 그래서 엄마가 재산 나눠주면 형도 그렇고 회사 관두고 우리 삼남매 같이 사업 좀 해보려고. 형이 괜찮은 사업 아이템 준비한 게 있나 봐. 둘째 너 회사 괜찮은 거 아니었어? 많이 힘들어진 거야? 그리고 첫째 너는 잘 다니던 대기업 관두고 사업이라니. 할 수 있겠어? 그리고 막내 넌 대학 나와서 결혼 빨리 하느라 사회생활도 안 해본 애가 오빠들이랑 무슨 사업이야? 당연하지. 엄마 걱정하지 마. 나 일 잘하는 거 알지? 아무리 대기업에 좋다고 하지만 좀 더 나이 들어봐. 그러면 어차피 회사에서도 눈치 주고 오래 못 버티고 나와야 한다고. 그러다가 중소기업 취업해서 전전하다 결국엔 더 나이 들면 써주는 데도 없어서 내 사업 할 수밖에 없다고. 물론 우리 삼남매 일 한다고 해도 아빠가 물려주신 재산도 있고 하니까 당장은 부족함 없이 살겠지만 우리도 커가는 자식들이 있는데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어? 너희들 정말 엄마 재산 나눠주면 잘 살 수 있는 거야? 혹시 엄마가 재산 나눠주고 나면 엄마 힘없다고 괄시하고 구박하는 거 아니지? 엄마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엄마가 우리를 어떻게 키웠는데. 우리 삼남매가 그러면 그건 인간이 아니고 쓰레기지. 오빠 말이 맞아. 엄마는 정말 별 걱정을 다 한다. 알았다. 그러면 엄마가 생각해 볼게. 우와, 엄마 진짜야? 역시 우리 엄마 최고. 정말 고마워. 우리가 앞으로 엄마 평생 호강시켜 드릴게. 엄마 지금 한 말 진짜지?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삼남매가 엄마 행복하게 잘 모실 테니까. 아이들이 남편을 닮아 사람 살리는 일에 관심을 두고 의사가 되었으면 좋았겠지만 자식 중 그 누구도 남편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는 아이들이 없어요. 남편이나 저나 저희 욕심보다는 아이들 행복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특별히 의사라는 직업을 하라며 자식들에게 권하지 않았고요. 물론 남편 병원을 아이들이 물려받았다면 미래 걱정 없이 의사이만 하면 되었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니 저 또한 자식들 걱정되더라고요. 남편이 자식들에게 물려준 유산이 있어 남들에 비해 넉넉하게 잘 산다고 해도 자식들에게 가정도 있고 하니 미래가 걱정되는 건 부모로서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그래서 결국 자식들 설득에 전 제가 살던 집까지 정리해서 자식들에게 제 재산 전부를 똑같이 나누어 주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런 저를 말리며 아이들을 절대 믿으면 안 된다고 했지만 말이에요. 나이가 들면 손에 몇 푼이라도 쥐고 있는 돈이 있어야 자식들이 부모한테 함부로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그런 주변 사람들의 걱정에도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죠. 다른 자식들은 몰라도 천사 같은 저희 자식들만은 결코 부모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 철석같이 믿었던 겁니다. 참으로 바보 같게도. 게다가 제가 집을 정리하는 조건으로 자식들이 번갈아 가면서 저를 데리고 있기로 했는데 서로 먼저 저를 모시겠다고 싸우는 자식들을 보면서 어떻게 자식들이 저를 배신할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는 몰랐던 거죠. 제 지인들의 충고처럼 자식이라도 결코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들이 제 재산을 노리고 순한 양의 탈을 쓰고 저에게 잘해줬다는 걸 그때까지는 순진하게 저만 몰랐던 것입니다. 제 자식들이야말로 부모 재산이나 노리며 뭐든 하는 짐승 새끼들보다 못한 것들인데 말이죠. 그 사실을 재산을 자식들에게 전부 뺏긴 후 몇 달이 지나지 않아 깨닫게 되었지만요. 첫째네 집에 저희 짐들을 두고 3달에 한 번씩 자식들 집을 옮기며 생활하기로 자식들과 약속을 했었습니다. 저희 자식들 모두 약속대로 초반에는 저를 극진히 모시며 잘해주었고요. 늙은 사람이 집도 없이 계속해 사는 곳을 옮겨 다닌다는 것이 편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때까지는 자식들 전부 저에게 잘하고 있었고 나 하나 조금 불편한 것 참으면 된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 생각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뀌고 맙니다. 제가 아주 땅을 치고 후회했으니까요. 제 재산을 전부 자식들에게 주고 나자 자식들 전부 저에게 대하는 태도가 점점 달라지더니 결국에는 저를 무시하며 구박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무슨 노예도 아니고 하나같이 약속이라도 한 듯 저를 가정부 취급하며 부려먹었던 겁니다. 특히 맏아들인 첫째가 저를 가장 많이 괴롭혔습니다. 엄마는 이걸 지금 국이라고 끓였어? 우리 집에 얹혀 살면 어느 정도 밥값은 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언제까지 엄마를 봐줘야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니? 너희 아빠도 그렇고 엄마 친구들은 엄마가 끓여준 미역국 먹으면 다들 하나같이 맛있다고 하던데 뭐가 맛이 없다는 거야? 어떻게 매일 나한테 한마디도 질 생각을 하네? 됐고! 이따위 거지 같은 미역국 앞으로 안 먹을 테니까 절대 끓이지 마. 상위에 올려놓을 생각도 하지 말라고. 알겠다. 앞으로는 조심하마. 게다가 첫째 아들이 저를 무시하니 며느리랑 손주 녀석까지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아들이랑 며느리 눈치가 보여 나중에는 같이 식사도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 저 혼자 주방에서 밥을 찬물에 말아 김치와 먹고 있는데 며느리가 그런 저를 보더니 눈을 흘기며 대놓고 구박하는 거 있죠? 어머 깜짝이야. 어머니 지금 혼자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식사를 하시려거든 우리가 안 보이는 방에 들어가 혼자 드시던지요. 무슨 도둑고양이도 아니고 몰래 혼자 나와 밥을 드세요? 제가 집안일 끝나면 되도록 제 눈에 띄지 않도록 하라고 했죠? 알았다. 미안하다. 다음부터는 조심하마. 오늘 하루 종일 한 끼도 못 먹어서 배가 고파 그랬어. 그놈의 밥 타령. 저 노인네는 언제 죽나 몰라. 아주 귀찮아 죽겠어. 밥 먹는 것도 꼴도 보기 싫다니까. 게다가 막내딸 집에 가면 듣기 싫은 잔소리를 하루 종일 들어야 했습니다. 엄마, 빨래를 어떻게 했기에 내 블라우스가 이렇게 된 건데? 이게 얼마짜리인 줄이나 알아? 이거 명품이라고. 어떻게 책임질 거야?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그러게 내가 세탁소에 맡기라고 하지 않았니? 굳이 못하겠다는 사람 억지로 붙잡아서 시켜놓고 왜 이제와 내 탓을 하니? 아 몰라. 변명 필요 없으니까 이거 엄마 돈으로 전부 물어내. 아빠가 해주신 엄마 결혼 반지를 팔든 어떻게 해서든 전부 물어내라고. 나는 그렇게는 못한다. 정 그럴 거면 앞으로 너희 집 살림 나한테 맡기지 말든가. 서럽고 서러운 나날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제 전 재산을 물려준 사실을 매일 후회하며 밤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큰일이 생기고 맙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새벽 딸네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딸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와서 갑자기 제 짐을 싸며 저를 내쫓았던 거죠. 엄마 미안한데 이제 그만 우리 집에서 나가. 엄마 짐 전부 싸서 그만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그게 무슨 소리니? 아직 첫째네 가려면 시간도 며칠 남았는데. 그게 아니고
솔직히 나도 이 정도 했으면 엄마한테 할 만큼 했다고 봐. 엄마가 준 재산만큼 그동안 나도 자식으로서 엄마 힘들게 모시면서 할 도리는 다 했으니까 앞으로는 우리 집에 올 생각하지 말고 엄마 알아서 살라는 말이야.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언제는 내 재산만 주면 평생 나 모시고 잘 살겠다더니 매일 있는 구박 없는 구박 다 당하고. 네가 했던 말 그거 전부 거짓이었냐? 너 내 재산 노리고 그동안 나 속인 거였어? 엄마, 당연한 거 아니야? 엄마 재산 아니면 뭐하러 귀찮게 내가 엄마를 모시겠다고 했겠어? 이 고얀 것. 보자 하니까 역시 그런 거였어? 너한테 줬던 내 재산 당장 돌려줘. 내 재산 전부 내놓으라고. 엄마,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미쳤다고 엄마한테 받은 재산을 돌려주겠어? 한 번 주면 끝이라고. 그러니까 그만 내 집에서 나가줘. 그리고 다시는 찾아올 생각 말고. 엄마 나중에 아프더라도 여기엔 엄마 돌봐줄 사람 없으니까 귀찮게 우리 집 찾아올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알겠지? 엄마가 찾아와도 내가 바로 내쫓아버릴 테니까. 저는 옷도 갈아입을 사이도 없이 제 짐이 든 여행 가방과 함께 딸네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딸네 집 대문 앞에서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울었죠. 막내딸뿐만 아니라 제가 재산을 물려주자마자 돌변해 저를 무시하고 막대하는 자식들을 보며 저것들이 내 배 아파 낳은 내 자식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후회만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저의 시련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갈 곳이 없어진 저는 우산도 제대로 쓰지 못한 채 제가 지내기로 한 다음 순서인 큰아들 집에 가게 되었는데 큰아들 집 앞에서 엄청난 걸 목격하고 말았으니까요. 제가 살던 집을 팔며 저희 집에 있던 물건 중 살아생전 남편과 쓰던 아끼던 가구들을 큰아들 집 제 방에 두고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 가구들이며 저의 옷가지며 물건들 전부가 큰아들 집 대문 앞에 도로변에 전부 나와 있던 겁니다. 그리고 가구에는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전부 버릴 물건들이니 필요하신 분들 가지고 가세요. 안 가지고 간 물건들은 나중에 주민센터에 신고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큰아들놈마저 저를 내쫓을 생각으로 저의 짐을 집 밖으로 전부 내놓았던 것입니다. 전 그만 너무 서럽고 화가 나 큰아들 집 배를 있는이껏 눌렀습니다. 주말이라 큰아들네 가족 전부가 집에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는데도 모두 문 열어줄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린 비를 쫄딱 맞으며 온몸이 젖은 채로 대문을 잡고 쿵쿵 두드렸습니다. 이 못된 것들! 어서 열어! 당장 이 문 열지 못하겠어? 언제든 내 재산만 주면 간이고 쓸개고 전부 줄 것처럼 그러더니 이게 뭐하는 짓거리들이야? 이게 니들 낳아준 부모한테 할 수 있는 재산인 거냐? 니들이 부모를 버리고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 그러고도 인간이냐고. 아이고, 내가 자식들을 너 키웠네. 저것들이 내 원수 새끼들인지도 모르고 금여옥이야. 내 인생 바쳐가며 키웠어. 그러자 대문 밖에서 우는 제 소리가 시끄러웠는지 첫째 아들놈이 결국 밖으로 나오더군요. 그래서 전 아들놈의 멱살을 잡고 온 힘을 다해 마구마구 때렸습니다. 이 나쁜 놈! 전하의 악독한 것!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뒤통수를 쳐? 어떻게 이렇게 부모 가슴에 내 못을 박아? 이거 놔요. 진짜 아침부터 짜증나게 하네. 그나들은 저를 밀치며 뿌리치고 말았고 저는 중심을 못 잡고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죠. 바닥에 넘어져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하는 저를 향해 큰아들이 말하더군요. 내가 사실 엄마 얼굴 안 보려다가 아무래도 제대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하려고 나온 거야. 다시는 우리 집 찾아오지 마. 아이들도 엄마 싫다고 하고 집사람도 엄마 모시는 거 많이 불편하대.
그러게 우리 집에서 지낼 때 눈치껏 좀 잘하지 그랬어. 우리 앞으로는 다시는 얼굴 보지 말자. 그냥 남남으로 서로 죽었다고 생각하고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 남도 앞으로는 그렇게 할 테니까. 그리고 괜히 둘째네 찾아가서 지금처럼 쓸데없는 행패 부리지 말고. 어차피 둘째네 지금 해외로 가족여행 가서 집에 아무도 없을 거야. 저기 대문 위에 우리 집 CCTV 보여? 거기로 엄마가 나 때린 장면 다 녹화됐거든. 사람이 어떻게 무식하게 사람을 때려? 다시 찾아오면 나 이 증거 자료들로 엄마 경찰에 폭행죄로 고소하고 스토킹으로 접근금지 명령도 신청할 거니까 엄마 콩밥 먹고 싶지 않은 거면 내 말 듣는 게 좋을 거야. 쪽팔리게 나이 들어서 폭력 전과로 빨간 줄 그어서 살고 싶은 거 아니지? 앞으로는 영원히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고 조용히 살아. 그러면 니들한테 줬던 내 재산 전부 돌려줘라. 니들이 나 모시겠다고 약속해서 준 내 피 같은 돈이니까 어서 돌려달라고. 니들한테 내 재산 1원 한 푼 주는 것도 아까워. 진짜 웃기지도 않아서. 그 재산들 뭐 우리가 엄마 모시기로 하고 줬다는 증거라도 있어? 뭐라고? 엄마 재산 우리가 엄마 모시기로 하고 줬다는 증거라도 있냐고. 엄마가 뭘 모르나 본데 증거가 없으면 전부 소용이 없는 거야. 아마 엄마가 엄마 재산 전부 돌려받겠다고 법적으로 우리 삼남매 고소해도 증거가 없어서 아무 소용없을걸? 그러게 엄마 재산을 주기 전에 먼저 우리한테 서약서라도 받아놓지 그랬어? 아니면 우리가 엄마 잘 모시겠다고 하는 음성이라도 녹음해두던가. 귀찮으니까 그만 꺼져! 아들은 그렇게 말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동안 멍하니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죠. 하늘도 울고 저도 울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너무 기가 막히고 억울해서 눈물밖에 흐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지금까지처럼 자식들한테 가전수모와 괴롭힘을 당하고 사느니 굶어 죽더라도 저 혼자 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아들놈이 버린 제 짐들 중 필요한 옷가지들이랑 남편 유품이랑 앨범,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챙겼습니다. 남편이 해준 결혼 반지를 빼고 제가 자식들 몰래 가지고 있던 남은 폐물들을 전부 팔아 간신히 3천만 원짜리 반지하 단칸방 하나를 전세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저에게 그때 몇 개 남은 폐물들이 있었거든요. 자식들이 변한 모습에 어떻게 될지 몰라 제가 움직일 때마다 가방에 꽁꽁 싸두고 가지고 다녔던 것들이었죠. 저는 그렇게 자식들과 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나이가 있으니 써주는 것도 별로 없어 파트타임으로 식당에서 설거지 일과 폐지를 줍는 일을 하며 정부에서 노인연금으로 근근히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옛날 사람이라 아는 정보가 없어서 그런지 나이가 있고 힘들어 기초생활수급으로 신청을 하고 싶어도 자식들이 재산들이 있으니 그것조차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를 괴롭히던 원수 같던 자식들을 안 보고 사니 마음은 편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낳은 자식들에게 당한 배신을 생각하며 큰 울분이 쌓이기도 했습니다. 그저 하루라도 빨리 남편 곁으로 가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렇게 서글픈 나날들을 보내며 2년이란 시간이 흐르며 그날도 평소와도 다를 것 없는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없는 형편이지만 남편의 기일이 가까워져 남편 기일을 준비하며 도로 앞 상가 건물들에 쌓인 폐지를 줍고 있을 때였죠. 그런데 어느 큰 건물 앞에서 고급 승용차가 한 대가 멈춰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차 안 뒤 좌석에서 한 중년 남자가 내리더니 제 앞으로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앞에서 폐지를 줍지 말라고 뭐라고 하려는지 알고 재빨리 도망가려는데 그 중년의 남자가 저를 불러세웠습니다. 저 혹시 박정미 사모님 아니신가요? 혹시 저 못 알아보시겠습니까? 네? 제 이름을 어떻게...
누구신데 저를 알아보세요? 사모님, 접니다. 최 원장님 병원 앞에서 작은 기계 공장 운영했던 김수광이에요. 네? 김 사장님이시라고요? 아유, 세상에 이렇게 반가울 때가. 어디서 잘 살 거라고 생각하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다시 보니 반갑네요. 사모님, 제가 그동안 얼마나 사모님이랑 최 원장님을 찾아다녔는지 아십니까? 이제야 여기서 뵙네요. 그런데 사모님,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최 원장님은 어디 가시고요? 저에게 말을 걸어왔던 김 사장님이라는 사람은 젊은 시절 저희 병원 앞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작은 기계 공장을 운영했던 분으로 저와 남편에게 큰 신세를 졌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때 한창 IMF가 터지면서 잘 나가던 공장이며 가게며 하나둘씩 망해가던 시절인데 김 사장님네 공장도 다를 바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고 김 사장님 회사도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자연스레 서로 연락이 끊기게 되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남편이 살아있던 시절 반가운 얼굴을 봐서 그런지 저는 그만 김 사장님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놀란 김 사장님이 저를 본인의 회사 안 대표 사무실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김 사장님이 차를 세웠던 큰 건물 앞이 바로 김 사장님네 회사였던 거죠. 안 보는 동안 엄청나게 성공한 것인지 김 사장님은 대기업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유명한 중소기업 회사 대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남편이 떠나고 있었던 일들을 김 사장님에게 설명하게 되었죠. 김 사장님은 제가 자식들에게 당한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저죽일 것들! 어떻게 사모님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모님이 지들을 어떻게 키웠는데요? 아닙니다. 전부 바보같이 속은 제 탓이에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전부 믿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주변에서 그렇게 말리는데도 제가 제 재산 몽땅 그것들에게 줘버렸어요. 남편이 저에게 남긴 유산까지 전부요. 어떻게 그게 사모님 탓입니까? 사모님 속이고 인간 같지도 않은 짓거리랑 그것들이 잘못한 거죠. 자식 새끼들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용서가 안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보란 듯 그 고향 것들에게 복수하고 제대로 혼내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제가 아무 힘도 없습니다. 사모님, 방법이 있다면 해보시겠습니까? 그 고향 것들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제가 사모님을 있는 힘껏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정말인가요? 염치 없지만 그러면 제가 김 사장님께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김 사장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예, 기꺼이 제가 돕겠습니다. 그러니 사모님, 앞으로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만 믿으세요. 사모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만큼 제가 그놈들 눈에서도 피눈물 나는 복수 꼭 해드리겠습니다. 그날 김 사장님은 저의 두 손을 꼭 붙잡고 자식들을 제대로 혼내줄 복수의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남편의 기일을 지낸 다음 날 김 사장님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급히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 김 사장님의 회사로 찾아와 달라는 것이었죠. 그렇게 저는 김 사장님의 연락을 받아 찾아가게 되었는데 대표 사무실에서 김 사장님이 제 앞에 큰 가방 몇 개를 올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김 사장님, 이게 뭔가요? 사모님이 열어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김 사장님의 말대로 가방을 열어본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죠. 하마터면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으니까요. 이게 다 뭔가요?
뭐긴요? 사모님이랑 최 원장님께서 진작 받으셔야 할 돈이죠. 그때 저한테 분명히 저희 회사에 투자하는 거라며 큰돈을 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투자한 금액의 배당금입니다. 그때는 1,000원 한 푼이 아쉬울 때라 바로 돌려드리지 못했지만 사모님과 최 원장님께서 저희 회사에 투자한 것 후회하지 않게 해드리자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때 사모님과 최 원장님께서 저희 회사를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제가 어떻게 됐을지 아직도 생각하면 눈앞이 다 아찔합니다. 저희 회사 사모님이랑 최 원장님이 살리신 겁니다. 그러니 이 돈들도 응당 사모님과 최 원장님께서 받아야 할 몫이고요. 그때는 남편이나 저나 받을 생각 없이 도와드렸던 건데 이렇게나 큰 돈을 정말 제가 받아도 되는 건가요? 그럼요. 제가 이래봬도 계산은 정확한 편이라 사모님과 최 원장님이 투자한 금액만큼 정확히 계산해서 드리는 거니 편하게 받으셔도 됩니다. 중간에 연락이 끊기지만 않았어도 좋았을 텐데 나중에 최 원장님이랑 사모님 만나면 돌려드리려고 제가 따로 관리하며 늘 준비해놓고 있었는걸요. 자식들도 부모 싫다고 버린 마당에 김 사장님께서 이런 도움 받아서 어떡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사모님 자녀분들에 대해 조사해보니 자녀분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자금 사정으로 많이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초반에만 회사가 괜찮았는지 나중에 갈수록 매출이 하락하면서 지금은 거의 10분의 1 토막이 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용하면 자녀분들을 정신 차리도록 따끔하게 혼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모님께서 제 계획에 따라주시겠습니까? 제가 뭘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냥 사모님, 저만 믿고 그냥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김 사장님이 말한 자식들을 혼내줄 방법은 이러했습니다. 김 사장님은 저희 자식들 회사에 투자할 목적으로 만나자고 한 뒤 그 투자를 전부 취소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정체를 밝히고 저희 자식들의 어떤 잘못 때문에 투자를 취소하게 된 것인지 그 이유를 설명한 뒤 정신을 제대로 차리게 할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김 사장님은 저희 자식들과 투자 명목으로 몇 번 만나게 되었고 저희 자식들은 김 사장님이 정말로 자신들 회사에 투자해 줄 거라 철석같이 믿고 있는 듯 했습니다. 김 사장님이 저희 자식들 회사에 투자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모른 채요. 그래서 김 사장님은 투자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척 투자한다는 이야기를 취소하기 위해 저희 자식들을 김 사장님 회사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김 사장님 대표 사무실 옆방에서 김 사장님과 저희 자식들이 하는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죠. 김 대표님, 이렇게 직접 회사까지 초대해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오늘 중요하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게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저희 회사에 투자하기로 결정을 내리신 겁니까? 마음을 정하신 거냐고요. 그래만 주신다면 정말 고마울 것 같습니다. 기회만 주시면 저희 정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회사를 있는 힘껏 키워서 김 대표님 은혜에 꼭 보답하도록 할게요. 제가 세 분을 부른 건 그 이유가 아니고 아무래도 저희 회사에서 투자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러 만나자고 했던 겁니다. 저희 회사 말고 다른 투자처를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와서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 대표님 회사 아니면 저희 회사에 투자한다는 회사도 딱히 없고 그러면 정말 저희 회사 끝장이란 말입니다. 완전 망한다고요. 그러니 제발 한 번만 마음을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네, 김 대표님. 저희 오빠 말이 맞아요. 저희 김 대표님이 회사에서 안 도와주시면 아무 답도 안 나온다고요. 사람 목숨 살린다는 셈치고 제발 저희 좀 도와주세요. 저야 세 분이 한 회사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지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먼저 연락을 드렸던 거고요.
그런데 이걸 어찌합니까? 저희 회사 대주주님께서 세 분 회사에 투자하는 걸 완강하게 반대하시는데요. 회사의 사업성도 떨어지고 미래성이 없어 보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주주란 분은 누구신가요? 저희가 만나 설득할 테니 저희를 직접 만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예, 저희가 만나 설득하겠습니다. 지금 비록 회사가 힘들지만 저희 회사가 얼마나 미래 발전성이 있는 회사인지 잘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김 대표님 회사 대주주란 분께서도 분명 마음에 들어 하실 겁니다. 저희 회사에 투자만 해주신다면 모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능하겠습니까? 대주주님 말씀으로는 그쪽 분들한테 가진 원한이 많은 것 같던데요. 저희 대주주님께서 힘들 때 그쪽 분들이 많이 괴롭히며 힘들게 했다고 하시면서 매우 분노하고 계십니다. 아닙니다. 저희들 어디 가서 죄 안 짓고 착하게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대주주분께서 하시는 생각들 전부 오해일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게 해주시면 저희가 직접 만나 그 모든 오해를 풀고 마음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모두 오해일 테니 만나게만 해주시면 저희가 얼마나 좋은 사람들인지 알게 되실 거고 그러면 당연히 저희 회사에 투자도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런가요?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제 사무실 옆방에서 쉬고 계시는데 직접 만나고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정말인가요? 김 대표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만 하면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김 사장님의 말이 끝나고 바로 인터폰으로 비서에게 이야기했고 이제는 제 차례가 되었음을 깨달았죠. 바로 김 사장님이 말한 회사 대주주로 자식들을 만날 저희 차례 말입니다. 사실 전 김 사장님에게 투자했던 돈의 배당금을 받으며 세금을 내고 나머지 뺀 금액으로 제가 살 집과 생활할 돈을 남겨두고 절반을 다시 김 사장님 회사에 투자한 상황이었습니다. 김 사장님이 저를 위해 대주주라고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사실 대주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식놈들 앞에서 당당하게 설 어느 정도 조건은 갖춘 셈이죠. 김 사장님의 말씀으로는 제가 김 사장님의 마음에서 회사 최고의 대주주가 맞으니 자식놈들 앞에서 대주주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저와 제 남편이 김 사장님의 회사를 살려준 은인이라면서요. 저는 바로 김 사장님 비서분의 안내로 바로 김 사장님과 저희 자식놈들이 기다리는 대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대표 사무실 안으로 제가 모습을 드러낸 순간 저희 자식들은 아주 놀라 자빠질 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엄마가 여길 어떻게... 엄마가 여기는 무슨 일이야?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이야기했지. 그런데 몇 년 만에 기어이 우리 일하는 곳까지 따라온 거냐고. 나가. 당장 꺼지라고. 맞아. 지금 회사 다 망하게 생겨서 가뜩이나 골치 아픈데 왜 엄마까지 나타나서 왜 짜증나게 하는데? 그것도 여기가 지금 어디라고 찾아와. 미쳤어? 그때 김 사장님은 자식놈들에게 보란듯이 제 소개를 했습니다. 자, 모두 인사하시죠. 저희 회사 대주주이신 박정미 여사님입니다. 뭐라고? 저희 엄마가 대표님 회사 대주주라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말이 되나요? 지금 거짓말하시는 거죠? 우리가 맨몸으로 내쫓아서 저희 엄마 알거지일 텐데 갑자기 이렇게 큰 회사 대주주라니. 김 대표님 지금 저희한테 거짓말하시는 거죠? 제가 뭐하러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박정미 여사님이 오늘 제가 만나기로 한 저희 회사 대주주분이 맞으십니다. 그러니 이렇게 편하게 대표 사무실에도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누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대표 사무실에 들어올 수 있었겠어요? 저희 엄마가 무슨 돈이 있어서 대표님 회사에 투자를 한 대주주란 소린가요? 박정미 여사님과 부군인 최 원장님이 살아계실 때 두 분께서 같이 저희 회사에 투자를 하신 게 있으시거든요. 그 덕에 어려운 시기 저희 회사가 살아나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고
그동안 연락이 끊겨 투자하신 만큼의 배당금을 전해드릴 수가 없었는데 최근에 만나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박정미 여사님께서 받으신 배당금의 절반을 다시 저희 회사에 투자하고 싶다고 하시지 뭡니까? 박정미 여사님께서는 저희 회사 대주주분이 맞으십니다. 그러면 저희 회사 투자하는 걸 막았다는 사람이 정말 엄마란 거야? 엄마, 정말 김 대표님 회사 대주주냐고? 오빠, 김 대표님 말이 전부 사실인가 봐. 엄마 입은 옷들 좀 봐. 전부 명품의 비싼 것들이라고. 그래, 내가 김 사장님 회사 대주주가 맞다. 그리고 너희 회사 투자하는 것도 내가 반대했어. 나 버린 새끼들이 뭐가 예쁘다고 니들 회사에 투자하는 걸 허락하겠냐?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김 사장님이 너희 회사에 투자하는 일은 영원히 없을 거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엄마 제발 부탁이야. 이러다 우리 회사 망한다고.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우리 좀 살려줘. 그동안 우리가 엄마 구박하고 집에서 내쫓았던 것들 전부 사과할게. 그래 엄마. 그때 엄마 떠나고 사실 우리도 많이 후회했어. 그래서 사실 우리 전부 엄마 찾아다녔다고.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번에는 우리가 정말 엄마 잘 모실 테니까 우리랑 다시 살자. 그리고 엄마 나이도 있으니까 엄마 재산은 전부 우리한테 맡기고 이번에는 엄마가 우리한테 재산 주면 잘 모시겠다고 각서도 쓸게. 법적으로 공증도 받자. 오빠 말이 맞아 엄마. 그까지 돈 많아봤자 뭐해. 가족들이 같이 오순도순 사는 게 최고지. 엄마 재산 전부 주면 이번에는 우리가 확실하게 엄마 모실게. 웃기고들 자빠졌네. 이제 와서 감히 뻔뻔하게 누구한테 매달리는 거야? 저는 제 앞으로 와 저를 붙잡고 애원하는 자식들을 노려보다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를 들어 자식들 얼굴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새 자식 놈들의 뺨을 후려쳤죠. 그 말을 믿을 것 같으냐?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은 안 속아. 니들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니들한테 속아서 내 있는 재산까지 전부 털리고 니들 노예처럼 살다가 결국 길바닥으로 쫓겨났어. 그때 내 눈에서 피눈물이 흘렀어.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1년 동안은 전화번호도 바꾸지 않고 니들 전화 기다렸다. 그런데 뭐? 날 찾기는 언제 찾았다고 그래? 이 짐승보다 못한 것들. 짐승들도 자기 거둬준 은혜는 아는데 너희들은 키워준 은혜도 모르니 인간도 아니다. 내가 죽어서 저승에 가서 니들이 했던 짓 전부 잊지 않을 거야. 니들이 예전에 나한테 그랬지? 서로 모르는 사람으로 살자고. 그 말 내가 다시 니들한테 그대로 돌려주마. 우리 앞으로도 쭉 계속 모르는 사람으로 살자. 니들이 나 집에서 내쫓았을 때 이미 그때 내 자식들은 전부 죽은 거니까. 아니, 처음부터 난 자식 같은 건 없었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김 사장님은 다시 인터폰을 켰습니다. 정비서, 여기 잡상인들이 들어와서 행패 부리고 있으니까 보안 요원들 불러서 이 사람들 전부 내쫓으라고 하세요. 김 대표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예, 저희가 잘못했으니까 제발 저희 엄마 좀 알려주세요. 내가 미쳤다고 너희들을 도와줘? 니들은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면서 살아. 먼저 떠난 최 원장님이 이 일을 본다면 아마 하늘에서도 피눈물을 흘리고 계실 거다. 도둑놈들도 아니고 어떻게 부모를 속여 있는 재산 다 빼앗고 내쫓을 수가 있어? 그게 날공덕 아니면 뭔데? 니들은 네 부모한테 강도질이라는 폐륜을 저지른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야. 어디 니들도 네 엄마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서 쫓겨나면서 쫓겨나는 그 심정이 어떤지 뼈저리게 느껴봐. 얼마 지나지 않아 대표 사무실로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쳤고 제 자식들은 보안 요원들에게 질질 끌려갔습니다. 안 돼, 이럴 순 없어. 엄마, 우리가 전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이거 나. 우리 엄마 누군 줄 알아? 여기 회사 대주주라고.
니들 전부 말해서 잘리게 만들어줄 거야. 이거 나! 엄마, 제발 한 번만 봐주라. 우리 이러다 정말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 전부 알거지 된다고. 그렇게 저의 자식들은 김 사장님 회사에서 전부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자식들이 제 바뀐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제 휴대폰으로 연락해 저를 만나기 위해 여러 번 전화를 하며 며느리까지 저에게 문자를 보냈고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희 자식들은 더 이상 저에게 접근을 못하도록 경찰로부터 긴급 응급조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스토킹으로 저에게 고소를 당한 것이죠. 하지만 자식놈들은 제가 고소를 한 상황에서도 정신을 차릴 생각이 없는지 저에게 계속해 연락을 하며 저의 집 앞까지 찾아왔다 다시 저의 신고로 구속영장까지 발급되어 결국 구치소행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회사 빚까지 갚지 못해 쫄딱 망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그 후 자식들의 이야기를 친척들을 통해 듣게 되었는데 구치소에서 나온 후 셋 다 빚을 갚기 위해 일용직과 청소 일을 하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김 사장님의 회사에 투자해 번 남편 몫의 재산이라도 저와 나눠 가질 목적으로 한동안 변호사들을 만나고 다니는 것 같았는데 이미 그 전에 제 재산까지 전부 가지고 간 자식놈들에게 법적으로도 돌아갈 돈은 더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저를 보고 매정한 부모라고 욕할 수도 있겠지만 자식들을 위해서도 전 제가 선택한 방법이 최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당하고도 고생하는 제 자식들을 보며 가슴이 아픈 것도 사실이었지만 그럼에도 제 자식들을 이번 일을 계기로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제 부모를 버릴 정도로 사람답지 않게 살 바에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깨닫고 고생을 좀 하더라도 사람답게 사는 법을 배웠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물론 사는데 돈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돈보다 사람이 되는 게 더 우선인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죽으면서 제 재산도 자식들한테 1원 한 푼 물려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제 재산들 쓰고 싶은 데 쓰며 좋은 곳에 전부 기부해서 다 쓰고 딱 1,000만 원만 남겨놓고 떠날 생각입니다. 제 장례식 비용으로 말이에요. 자식들 일은 겪으면서 돈은 진짜 좋은 데 쓰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제 사연을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끝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